우리가 고양이로 살 수도 있지만은 사자로 살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요, 고양이가 거울 속에 그 사자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몇 페이지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머리 걸려서 체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양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고양이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사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내면에도 보면은 이제 미운 오리새끼 속성도 있고 백조의 속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미운 오리새끼와 백조의 속성 두 가지가 다 잠재되어 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깔아뭉개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미운 오리새끼 존재가 되어가지고 항상 남의 눈치 보고 기죽고 주눅들고 남을 의식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있는 백조를 발견한다면 나는 나답게 나다운 어떤 가치나 열정이나 재능이나 삶의 목적을 실현하면서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또는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런 나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뭘 바라보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인생에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 두 가지 길. 자, 위대함의 길이 있고 평범함의 길이 있습니다. 자, 위대함의 길은 탄생의 선물을 활용한다 그랬어요. 탄생의 선물에 보면은 선택의 힘도 있고 원칙도 있고 네 가지 지능도 있죠. 근데 평범함의 길은 탄생의 선물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힘 자체를 활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선택의 힘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유의지라고도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운명론자가 아니라 운명 개척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유의지, 선택의 힘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평범한 인생이 전락하는 거죠.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대한 인생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순차적인 과정이 있다면은 평범함은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미봉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미봉책이냐, 나의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순차적 과정이냐, 이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은 앞서 우리가 자기 정결 파트에서 봤지만, 자, 영성에 맞게, 정체성에 맞게, 가치 신념에 맞게 외부로 능력을 발휘하고 행동을 하고 그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면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외부의 환경이 지배받으면서 외부적인 환경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행동 속에 내 가치관이나 내 정체성이나 내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배를 받는다면 이거는 이제 미봉책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냐, 내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면서 환경을 지배하는 인생이냐는 다른 문제죠. 그리고 이제 위대함은 창조적 힘을 발휘합니다. 평범함은 문화적 소프트웨어에 지배받죠. 창조의 힘을 발휘한다. 이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 그 창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모든 창조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창조 능력을 발휘를 함으로써 전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힘의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창조의 힘의 첫 번째는 자, 느낌입니다. 느낌. 지금 현재의 느낌, 기분. 현재 여러분들 마음의 느낌이 어떠느냐가 참 중요해요. 행복이냐, 불행이냐, 기쁨이냐, 고통이냐, 근심 걱정이냐, 미래 희망 비전이냐. 현재의 느낌이 미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을 최상의 느낌으로 만들어야 돼요. 순간순간의 느낌을 최상의 느낌으로 만들어야 돼요. 순간순간. 현재의 느낌이 내 미래를 창조한다. 그래서 첫 번째 도구는 느낌입니다. 자, 느낌 이해됐나요? 근데 자, 이 느낌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도 어떤 생각이냐면은 받침 생각이에요. 받침 생각.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신과 나눈 이야기를 읽어보면 잘 나와요. 받침 생각은 생각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 또는 말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이 받침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받침 생각이 뭔지 한번 좀 공부를 해볼게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라는 말 다음에 어떤 생각이 따라오죠? 나는 지금 부자이다, 부자가 아니다, 어느 쪽이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은 지금은 부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항상 받침 생각은 현재에 기반을 두는 거죠. 지금은 부자가 아니야. 지금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받침 생각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지금 부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해야죠. 아, 오늘 맛있는 걸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올 2023년도에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새끼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게 많잖아요. 감사할 게 많으면 그 감사의 마음 닿으면 어떤 생각이 따라오죠? 야, 나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구나. 난 부유하구나. 난 지금 풍요롭구나. 이런 부유하다, 풍요롭다라는 걸 마음이 따라오죠.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받침 생각을 이렇게 이제 긍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I am,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나는 이미 부자이다. 자, 나는 돈을 잘 벌고 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돈이 펑펑 쏟아지고 있다. 기분 좋네요. 예, 돈이 펑펑 쏟아지고 있다. 돈이 눈 내리는 것처럼 펑펑 쏟아지고 있는 거야. 돈이 펑펑 쏟아지고 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내 삶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천상운집이란 말이 있거든요. 천상운집이 무슨 말이냐면 천 가지 좋은 일이 구름처럼 모여든다. 와. 이게 천상운집이에요. 천 가지 좋은 일이 구름처럼 모여든다. 천상운집, 천 가지 좋은 일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다. 내 삶에는 천 가지 좋은 일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계속 1인칭 현재형 긍정문을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받침 생각도 어때요? 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부자이고,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받침 생각이 미래를 창조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말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 받침 생각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따져봐봐야 돼. 받침 생각이 빈곤이냐 풍요냐. 받침 생각이 긍정이 들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나는 살을 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따라옵니까? 난 지금 살이 쪄있다. 살이 쪄있다 하잖아요. 나는 살을 빼고 싶다. 그 말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은 나는 지금은 살이 쪄있다. 살이 쪘다는 이야기잖아. 살이 찌니까 앞으로도 살이 찌는 거예요. 자, 나는 맛있는 걸 먹고 싶다.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나는 맛있는 걸 못 먹고 있어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도 맛있는 걸 먹는 게 힘들어. 아, 난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해외여행을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받침 생각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미리 표현하는 거죠. 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돈이 펑펑 쏟아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돈을 쓰고 또 쓰도 남아도는 돈을 벌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00세에 나의 생일날에 100세 생일날에 친척들과 지인들이 100명 이상 와서 축하를 해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서전을 80세 자서전을 써서 자서전 세미나를 했는데 대통령도 오시고 장관들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셔서 축하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미래에 이루고 싶은 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미리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잠재의식이 예, 그렇죠. 받침 생각을 지시명령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생각이 그 창조의 도구인데 생각도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받침 생각이라는 거예요. 받침 생각. 받침 생각이 창조를 한다. 사람들이 이 진실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막 소망의 기도를 해. 이건 이제 거지의 기도라고 그래. 아,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그래.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다음에는 받침 생각이 뭐예요? 아직 결혼 못했다는 거죠. 그럼 결혼 못하는 거죠.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다음에는 합격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소망이나 거지의 기도를 올리면 안 돼요. 항상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라. 그거 아주 중요하고요. 자, 이게 생각이 두 번째 창조의 도구라면은 세 번째는 말이에요. 말.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자성의 연이 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이 느낌을 또 만들거든요. 자, 행복하기를 원하면 지금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아유,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행복한 느낌이 드세요?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사랑해. 사랑해. 난 내가 참 좋아. 난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의 느낌이 들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이미 그렇다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긍정의 단어로 긍정의 말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긍정의 말을 한다는 게 긍정적인 문장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번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걸 긍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긍정의 말이 아닌 게 뭐냐면 실패라는 단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자, 이미 성공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내 입에서 부정의 단어를 아예 다 없애라. 그러니까 비부를 어떻게 없애는 게 중요해요. 비난, 비판, 비교, 불평, 불만. 어떤 비난, 비판, 비교, 불평, 불만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도구는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도구가 뭔지 아세요? 네 번째 도구는 행동입니다. 행동인데 이미 이런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상담 잘하고 싶죠? 이미 최고의 상담사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치유 잘하고 싶으면 이미 최고의 치유사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미 부자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하고 싶으면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룬 그 자체로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우리는 자, 이룰 것이라는 그 어떤 기대를 하면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때 기대를 하고 행동하지 말고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니까요. 기대하지 말고 이미 이루었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이런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거하고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행동하는 건 틀리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치유 상담을 다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미 치유 상담 전문가로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치유 상담 전문가로서.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느낌, 생각, 말, 행동을 쭉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가 빠졌네. 상상을 참 이야기를 안 해요. 다섯 번째 상상, 즉 내부 표현. 눈을 감고 이미지를 그리고 소리를 듣고 그 느낌을 느끼는 그 어떤 상상 속 내부 표현, 아주 중요한 상주의 도구죠. 네. 상상은 느낌을 그대로 만들죠. 우리 체면을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체면을 걸면 상상하는 게 쉬워지잖아요. 상상이 쉬워지면은 느끼는 것도 쉬워지잖아요. 아까 느낌이 창조 도구라고 그랬죠? 잘 느끼면은 미래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상상, 내부 표현. 이런 이제 창조의 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창조의 힘을 잘 활용하면 전인적 인간이 되는 거고요. 그 활용하지 못하면 기능적 인간, 희생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앞을 못 보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더 불행한 사람은 앞을 볼 수 있지만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즉 비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 즉 비전을 상상할 수 없고 비전을 내고 표현할 수 없고 비전에 대한 느낌이 없고 비전을 말하지 못하고 자 비전에 대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함의 그다음 다섯 번째 보면 내면의 소리를 찾는다. 내면의 소리는 뭐냐면 뒤에서 보겠지만 비전, 규율, 열정, 양심을 찾는 거예요. 네, 평범한 사람 내면의 소리를 잃어버려. 항상 피해의식, 탐닉, 사회적 거울, 에고에 의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대한 사람은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평범한 사람은 잠재 능력을 억압하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내면의 소리를 찾도록 고무시키고요. 평범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내면의 소리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탄생의 선물을 한번 넘겨봅니다. 탄생의 선물의 첫 번째가 선택할 자유와의 힘, 즉 자유의지라는 건데요.
자유의지. 자유의지에 세 가지가 있으세요. 첫 번째 자아의식, 두 번째 상상력, 세 번째 양심, 네 번째 독립의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생의 선물은 네 가지 지적 능력이 있으세요. IQ 지적 능력, EQ 감성적 사회적 능력, PQ 신체적 경제적 능력, SQ 영적 능력. 자, 우선 첫 번째 탄생의 선물 선택할 자유와 힘, 즉 자유의지를 한번 보는데요. 요거는 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근데 동물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강아지를 때리잖아요. 강아지는 깨갱하겠죠. 근데 인간을 때리잖아요. 인간은 깨갱할 수도 있지만 아무 소리 안 내고 참을 수도 있고 이를 악물고, 그렇죠. 오기를 가질 수도 있어요. 네,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거든요. 파볼프의 개는 종소리 들으면 침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종소리 들어도 침을 안 흘릴 수도 있습니다. 왜? 종소리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종소리를 밥 먹는 소리로 들으면 침이 날 수도 있고, 수업 종소리를 들으면 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선택의 힘, 이 공간의 힘을 늘려야 돼요. 선택할 자유와 힘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아의식이라는 겁니다. 자아의식. 자아의식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 대한 의식, 이게 자아의식이에요. 마음속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미운 오리 새끼로 생각하느냐, 나를 백조로 생각하느냐, 나를 피해자로 생각하느냐, 나를 창조자로 생각하느냐, 다르겠죠. 내 삶에 있어서 삶의 창조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기능적인 인간, 즉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기능적인 인간으로 생각하느냐, 다르겠죠. 전인적 인간으로 생각하느냐, 기능적 인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겠습니까? 나를 삶의 예술 작가로 생각하느냐, 기계의 부속품으로 생각하느냐, 나를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걸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상상력하고 양심을 좀 결합시켜가지고, 상상력과 양심은 비전을 창조하는 힘이에요. 의미 있는 비전을 창조하는 힘이 바로 상상력과 양심입니다. 근데 왜 상상력이 양심과 결합되어야 되냐면요, 양심은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난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 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난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어떤 올바르고 진리, 사랑에 입각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양심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항상 선한 쪽으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저도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전을 가질 때도 양심에 입각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테레사 수녀님을 본다면 양심에 입각한 비전을 가졌죠? 그렇지 않아요? 테레사 수녀님은 사랑의 비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히틀러를 보면 어떻습니까? 히틀러는 양심이 결여된 비전을 가졌죠. 그래서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고 게르만족의 세계 지배를 꿈꾸면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 지구상에 수많은 범죄와 재난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군국주의도 마찬가지죠. 이런 건 양심이 결여된 비전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간디의 그 무폭력, 무저항, 무폭력주의, 그죠? 자, 마틴 루터킹 목사의 뭐 인종차별 철폐라든지 뭐 이런 비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랑의 비전입니다. 양심이 입각한 비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비전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 참만남 심리가족 속에서 평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하면서 공감적 이해를 하고, 자,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NLP 세미를 통해서 병원이 치료하지 못하고 일반 심리치료센터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 치료를 한다는 건 어때요?
이거는 양심이 입각하는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양심에 입각한 비전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의지라는 건 뭐냐면요. 독립의지는 그 비전을 현실 속에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독립의지입니다. 비전을 현실 속에 실행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실천력.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탄생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일단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아의식에 있어서 나는 창조자이다. 나는 창조자이다라는 자아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상력과 양심을 결합해서 의미 있는 비전을 창조한다. 자, 의미 있는 비전을 창조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독립의지의 힘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비전을 실천해 나간다. 현실 속에서 비전을 실현해 나간다. 이 3단계를 보실 필요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계속 앞으로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뒤로 넘기시면요. 두 번째 탄생의 선물이라는 게 옵니다. 이걸 또 잘 보셔야 돼요. 우선, 자, 네 가지 인간의 욕구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두 번째 탄생의 선물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긴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자, 살며라는 건 뭐냐면은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생존. 자, 이 살아가는 지능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PQ라고 그래요. PQ. 신체 지능. 그리고 또 이제 이 PQ는 규율. 자, 규율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탐닉의 행동이 아니라 규율에 입각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규율에 있는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재능이 발휘되죠. 보세요. 제가 아코디언을 한 10년 가까이 연주를 했잖아요. 매일 한 30분씩. 이건 제가 규율을 가지고 계속 아코디언 연주를 한 거잖아요. 10년 하다 보니까 지금 뭐가 생겼죠? 아코디언 연주하는 재능이 생겼죠. 맞나요? 제가 22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글쓰기를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22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글 쓰는 재능과 말하는 재능이 생겼어요. 저는 말하듯이 글 쓰고 글 쓰듯이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짜임새 있는 말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재능으로 보면 저는 어떤 준비를 하지 않고 한 500시간 이상은 강의를 하거든요. 준비 없이 50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죠. 이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자, 몸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반복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신체 지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전문 영역에 있어서 규율 잡힌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재능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살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PQ라는 신체 지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 PQ 능력이 키워지면은 살아가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PQ를 통해서 자기 재능을 키우게 되고요. PQ를 통해서 어떤 신체적인 건강 또는 어떤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능력,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PQ를 통해서 같이 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PQ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 우리 한숙희 코칭 기사님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주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자, 매일같이 글 쓰시고 뭐 비슷한 시간대에 공부하시고 뭐 이런 게 쭉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지금 그 사람의 일관된 행동이 뭔가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죠. PQ 능력이 또 뛰어난 분은 우리 박영복 선생님인데요. 이 박영복 선생님은 마라톤을 끊임없이 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고요. 정해진 시간에 항상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마라토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랑 NLP 공부하면서 마라톤에 대한 70%의 몰입된 능력을 한 50%로 이제 낮추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은 50% 정도 줄이고 그 대신에 우리 힐링 관련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NLP 체면 관련 공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박용보 선생님이 앞으로 미래가 저는 치유 전문가,
상담 전문가로서의 재능이 보다 더 발휘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기대되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상담 관련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분을 보면 우리 오경숙 이사님인데요. 오경숙 이사님은 거의 센터에서 살죠. 제가 일을 할 때 오늘도 아침 8시에 오셨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모든 전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보시고 내일 모레도 여기 하루 내내 살기로 해서 제가 내일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체면 개인 코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체면 강구성 선생님도 오실 수 있으면 와요. 네. 내일 9시 반부터 내일 시간 9시 반. 우리 어차피 체면 실습 과정이 필요하니까 9시. 두 분은 근데 이제 새로운 분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체면도 걸리고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쨌든 그 내일 9시 반, 그 화요일도 9시 반이에요. 하루 8시간짜리예요. 8시간 체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훈련하는 거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우리 신체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8시간씩 이틀 동안 체면 훈련하는데 활용을 해버리면 체면 재능이 발휘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럼 체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키우고 재능을 발휘하고 그다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직업적으로 성공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PQ, 이 PQ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PQ. 근데 반대로 나는 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나 돈을 잘 못 벌고 직업적으로도 뭔가 좀 성공을 못했다. 그러니까 PQ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우리가 상담할 때도 그걸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랑하며 이게 또 중요한 우리가 키워야 될 지능인데 타고난 지능인데 자 사랑은 그야말로 이제 그 관계에 대한 지능이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는 거죠.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EQ를 키우려면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될 게 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훈련,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훈련, 나 자신과 애인이 되는 훈련. 왜냐하면 나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른 타인과의 관계도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게 나와의 관계를 훈련해라. 가장 좋은 방법은 거울을 보고 대화하는 훈련이에요. 거울 보고 사랑하는 동문아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걸 보고 칭찬하고 힘든 일 위로해주고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잘 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이 마라톤 할 때도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시면 돼요. 힘들면 야 조금만 더 뛰자. 고지가 저긴데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면 참 좋은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담할 때도 보면은 좋은 내담자도 있지만은 또 우리한테 맞지 않는 우리한테 태클을 거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내담자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이 EQ를 키우려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서 왜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르지? 왜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지? 왜 저 사람은 인성이 안 갖춰졌지? 왜 저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못하지? 이렇게 그 사람을 탓을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관계의 초점을 상대방한테 두지 말고 나 자신한테 두라는 거죠.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과의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 자, 이 일도 참 중요한데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느냐. 이제 일을 좋아하게 되면 일에 대한 열정이 올 겁니다.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일에 대한 무기력이나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 그다음 내 삶을 산 데서 어떤 세상과의 관계, 세상 속에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또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과의 관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을 키우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는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럼 EQ가 커지면은 당연히 뭐 우리는 자, 열정을 갖게 되겠죠. 대인관계 좋아지겠죠. 세 번째입니다. 배우며. 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지적지능인데 배움은 바로 비전을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자, 비전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IQ 이 지적지능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의미 있는 비전. 자, 항상 내가 원하는 걸 글로 쓰고, 자,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내 삶이, 내 인생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게 뭐지가 아니에요. 비전은 내 삶이, 내 인생이 나한테 원하고 있는 게 뭐지? 반대로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가 그 무엇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 어딘가에 그 무엇이, 그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자, 이렇게 이제 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의식 성장을 해야 돼요. 의식 성장. 우리 그 데이브 호킨스 박사의 그 의식의 지도 있죠? 의식의 지도에서 항상 나의 주된 감정이, 주된 핵심 감정이 어디에 있느냐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내 위치가 350이냐, 400이냐, 500이냐, 뭐 500 이상이냐, 뭐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건 200 이하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체크하고, 또 내가 만나는 그 내담자들도 이 사람 의식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200 이하에 있는지, 200 이상에 있는지, 300 이상에 있는지. 이제 의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 버리면요, 치료는 그냥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치유사로서, 상담사로서 반드시 내 의식을 높인 상태에서 치유가 돼야 돼요. 내 의식이 낮은 상태에서 치유를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내담자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어떤 치료의 기술이나 치료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사가 높은 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럼 우리를 만나는 것만 가지고도 내담자는 치유가 되죠. 인생을 사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 의식 레벨이 높아져 버리면은 비슷한 힘든 일,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되고 힘든 느낌들이 빠르게 단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Q, 영적 능력. 유산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유산을 남긴다. 자, 에머슨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보다 태어난 이후에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남기고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자,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사회적 공헌을 해야 될까? 자,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까 생각합니다. 밖에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한테 부모로서 더 나은 유산을 남긴다면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까? 자, 크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지역사회, 나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면 어떤 발전을 이룰 것인가? 요것들이 이제 전부 묶여서 4가지 지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지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생존의 지능, 이제 PQ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PQ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쩌면 IQ라든지 EQ라든지 SQ는 사용할 기회가 없었는지도 모르죠. 특히 SQ 같은 경우는 잘 사용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SQ 지능을 키워야 됩니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라는 거죠. 영성 지수가 높아질수록 나머지 EQ나 IQ나 뭐 PQ는 따라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우리가 SQ를 높여야 되고요.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SQ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가지 지능을 일단 잘 이해하고, 이거 세부적으로 쭉 보면은, 그러면 이 PQ, 신체 지능의 3대 요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PQ는 3가지 차원인데요. PQ는 3가지 차원. 첫 번째, 신체 건강 파트입니다. 신체 건강은 현명한 식사를 하는 것, 일관되고 균형 잡힌 운동을 하는 것, 적절한 휴식을 하는 것, 기분 전환,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예방적 사고를 하는 것. 두 번째, 직업적 성공을 이루는 겁니다. 어떤 전문성을 키우고 유능해지고 커리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재정, 돈을 버는 건데요.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 돈을 제대로 쓰는 능력을 같이 키워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체크하시고요.
EQ 감성적 지능 5대 요소가 있어요. 자, 여기는 첫 번째 자기사랑, 자존감, 자아의식.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참 만남 훈련을 하고 자아 강화 훈련을 하고 NLP 훈련을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족 소통으로 봐야 됩니다.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형제 자매 아름다운 집안 전통 만들기 이런 것에 신경을 써봐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참만남 심리 가족 만들기. 참만남 심리 가족은 제가 항상 강조하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정성 있는 그런 만남의 관계, 사랑이 깃든 만남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 네 번째는 스피치 소통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리더십의 문제인데요. 스피치 훈련을 하고 소통 훈련을 하고 NLP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하고 성성의 인간관계를 만들고 신뢰의 힘을 키우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설득 전문가가 되는 거죠. 또 강의 전문가가 되는 거. 세상과의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또 나로 우뚝 서야 되겠죠. 그리고 책을 쓰는 것, 매일 글을 쓰는 것, 블로그에 글쓰기, 유튜브에 또 동영상을 올리는 것.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것처럼 어쨌든 세상 속에 나의 위치를 만들어가는 것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IQ 영역 보겠습니다. 지적지능이죠. 지적지능 3대 요소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개발, 자기개발입니다. 동기부여, 강의 듣기, 성공학 책 읽기, 긍정문 낭독하기, 감사일기 쓰기, 관점 바꾸기, NLP 체면 시각화하기. 전문성을 키우기, 전문 분야 책 읽기, 자격증 취득하기, 석사, 박사 학위 취득하기. 자, 명강사 가르치기. 왜 여기 명강사 가르치기가 지적 능력에 들어가냐면요.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거니까 그래요. 이게 teaching is learning입니다. teaching is learning. 내가 가장 빨리 배우고 싶으면은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 능력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강사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숙희 기사님은 지금 종교활동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요일 오전 10시에 오셔서 스피치 명강사 훈련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SQ 봅니다. 영적 지능 5대 요소. 영적 지능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일치성. 이건 내면과 외면의 일치,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긍정과 부정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특히 우리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긍정적인 것만 보여주고 싶고 나의 부정적인 걸 감추고 싶어 한다고. 자, 오늘 이제 말더듬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내가 말더듬는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말더듬은 그냥 해소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더듬을 감추고자 하니까, 숨기고자 하니까 말더듬에 집착이 되고 말더듬은 심해질 수밖에 없죠. 발표 불안도 같은 원리죠. 발표 불안을 감추고 싶어 하니까 발표를 잘 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영적 지수 중에 첫 번째로 훈련해야 될 것은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모습.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있잖아요. 직장에서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사회생활의 모습이 똑같으면 좋아요. 직장의 모습 다르고 가정의 모습 다르고 사회생활의 모습이 다르다. 그럼 그 사람은 진정성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회적 가면은 적절하게 써야 예? 사회적 가면 적절하게 써야 너무 날 것을 드러내는 게 건강했을 때에 일치되는 건 좋은데요. 이제 건강 수준이 낮은 사람이 막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영적 맞아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집안에 사는 일이나 직장에 맞아요, 사는 일이나 맞아요. 똑같아요. 사회에 사는 일이 똑같아요. 영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맞아요. 제가 항상 노력하는 게 뭐냐면 저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애를 쓰거든요. 너무 솔직하게 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입을 다 들려가죠. 워. 너무 솔직하다고 막 저를 뭐라고 했어. 이제는 제가 맞아요. 좀 입을 닫는데 요 최근 2점만 하더라도 저는 있는 그대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내 패를 다 익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도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저는 사람들이 가치관이나 이게 틀리기 때문에. 저는 SQ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좋은 것이나 안 좋은 것이나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어. 제가 힘든 이야기도 하고 부정적이도 이야기하고 막.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부정적으로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맞아요. 내가 지금부터는 단어 드러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예. 우리가 의식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다 드러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할 때는 왜곡돼서 내가 나가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내 기준이잖아요. 나의 기준 안에서 내가 자기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근데 편안한 사람한테는 다 드러나는 게 좋은 거 근데 이제 공격할 수도 있죠. 자리를 구분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교육 차원에서 이제 교육 차원에서 제가 다 드러내지 않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저는 사실 괜찮아요.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뭐 다 드러내도 크게 저는 뭐 문제 없어요. 뭐 집안의 모습이나 이 센터에서 모습이나 뭐 밖에 친구들 모습이나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많이 후전이 돼 있고요. 일단 진정성이 뭐라는 걸 좀 알아봤고, 두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성실은 다른 말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신의 가치와 양심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느냐 일치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은 옳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행동은 다르다. 자, 말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또 행동은 다르다. 은행 일치가 안 된다. 약속을 어긴다. 이러면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약속을 할 때도 다음에 우리 밥 한 끼 먹어야지 이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다음에 우리 밥 한 끼 먹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때 꼭 오시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식사 대접할 때 꼭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식사 대접을 해. 그러면 이게 온전해지는 거지. 근데 다음에 한번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안 해버려. 그럼 이거는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과를 해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 제가 꼭 식사 대접할게요. 약속했는데 그날 빠졌다든지 식사 대접을 못했어.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겠죠. 믿음 신뢰가 깨지겠죠. 그때 이야기를 하는 제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번 월요일은 제가 식사 대접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자, 다음 주에 미뤄주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 미뤄주시면 제가 꼭 그때로 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남들과 약속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과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 있죠. 예,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할 때 자기 자신한테 사과하는 그런 용기를 발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온전해지려면. 자, 그래서 거울 대화를 하시라고요. 거울 대화를 하면서 오늘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야, 동훈아, 오늘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마라톤을 하기로 했는데 너가 못 지켰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일은 내가 꼭 지킬게. 손가락 긋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제 그 다른 사람한테 약속하는 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과 약속, 자신에게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사과를 하는 훈련하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자기 자신한테 사과를 하지도 않고 또 넘어가 버리고 그게 또 반복되고 그러면서 습관화되고 이제는 의뢰이 나 자신과 약속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는 쪽으로 가죠. 자, 결단되는 이거 자체가 자신과의 약속 아닙니까? 담배를 끊겠어? 뭐 이런 거. 담배 끊겠다고 결단 내려놓고 일주일 만에 또 담배를 피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온전하면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내면의 소리. 우리 자기 정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내면의 소리. 이거는 다른 말로 의미 있는 비전을 갖는 것인데요. 즉, 삶의 방향을 자신의 재능과 일치시키고 소명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의에 기여하겠다는 의식을 갖는 것. 비전, 사명, 가치에 맞게 자기 정결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내면의 소리. 이게 SQ에서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의식 성장,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위한 체험의 신비다 제가 그랬는데요. 삶의 순간순간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래서 명상을 하고 자기 체면을 하고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SQ 성장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랑이 깃든 봉사를 하는 것.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매일 한 가지 이상의 사랑이 깃든 봉사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뭐 지나가는 할머니 짐을 들어드리는 것, 자 길을 모르는 분한테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자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 것,
자, 뭐든지 좋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또는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 마음의 위로를 해주는 것. 자, 여기까지 하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저녁 식사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 종합해서 이제 개인 삼형수를 한번 써볼 거예요. 개인 삼형수. 자, 개인 삼형수는 양식은 제가 위에 써놨죠. 나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기는 위대한 삶을 산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격체로 성장한다. PQ 살며에 해당되는 거, EQ 사랑하며에 해당되는 거, IQ 배우며에 해당되는 거, SQ 유산을 남긴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가치에 맞게 한번 써보는데요. 우선 제가 쓴 걸 한번 보시고 참고하세요. 자, 나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기는 위대한 삶을 산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격체로 성장한다. PQ 살며 나는 신체적으로는 항상 활력이 넘치며 재정적으로는 취미와 특히 봉사와 휴식을 직업으로 연결시키며 경제적으로는 재정적 자유인으로서 생존을 뛰어넘어 의미 있는 사명에 집중한다. 자, EQ 사랑하며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깃든 참만남 심리 가족이 된다. IQ 배우며 살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위한 체험의 신비이다라는 신념으로 평생 수련과 수행을 통하여 탁월한 영적 지도사이자 의식 지도자로 성장한다. SQ 유산을 남긴다. 나는 항상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비전과 사명에 맞는 자기 정렬된 삶을 살면서 최고의 영적 성장을 이룬다. 자, 이런 구조로 이제 참고해 써보는데 여러분들의 언어로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